안녕하십니까. 구형식의 취재 수첩입니다.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었죠. 윤석열 대통령도 그 취임 2주년을 기념해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게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에 이제 처음 연 대통령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이게 631일 만에 기자회견이었고요. 특히 김건희 여사 명품백,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 특검, 그다음에 해병대 최상병 특검 등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할지 굉장히 세간의 관심이 집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디올백을 전달을 했던 최재형 목사님 모시고 그 명품백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어떻게 봤는지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예. 어제 혹시 대통령 기자회견 혹시 보셨나요? 실시간으로 못 봤고 예. 나중에 봤습니다. 다시. 예. 예. 기자회견 좀 어떻던가요? 하나마나한 기자회견이 좀 그리고 기자회견은 미국도 그렇고 대통령이 직접 지명을 하는 게 올바라요. 손은 뭐 여기저기서 기자들이 막 번쩍번쩍 들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대통령이 그때그때 이제 지명을 하는 건데 중간에서 대통령실 그 기자 대변인, 기자단을 총괄하는 대변인이 대변인은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손금 보듯이. 그러니까 그 사태가 뭡니까? MBC 기자는 손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도 외면하고 MBC 기자 양옆에 있는 사람들 다 질문하게 해줬지만 MBC 기자만 빼놓고 지상파 3사 방송 다 질문의 기회를 줬지만 MBC만 빼놓고 이런 편파적인 이런 걸 그러니까요. MBC 공정한 기자회견이라고 할 수도 없고. 예. 네. 참 질문을 하나도 못했어요. 손은 계속 들었는데. 그러면요. 예. 예. 좀 무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MBC 기자에게 질문권을 주지 않아. 자화자찬이고. 예. 예. 뭐 여러 정당에서 막 성명을 발표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기억나는 게 오답을 써놓고 정답이라고 우기는 것 같은 2년 동안 국민이 고통당하고 실정을 하고 국정쇄신을 하지 못하고 국정 동력도 가동이 안 되고 좌지우지하고 좌충우돌하고 실수했으면 그런 것부터 이제 짚고 넘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가 아니라 그냥 포장하고 덮고 허위와 위선과 가식으로 통계 수치 이런 걸 이제 취임 2주년이라고 이제 떠드는 걸 보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저도 이제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들을 들어봤더니 뭐 기대가 없으니 실망할 것도 없고 물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안 변했다. 앞으로도 안 변한다. 네. 그렇게 이제 결론들을 다 내리던데요. 그러면요. 예.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저도 그렇고 그 일말이라는 말 있지. 일말의 기대감이라는 거 있지. 항상 그렇죠. 일말의 기대감. 설마 나아지겠지. 설마 변화되겠지. 설마 바뀌겠지라고 일말의 기대감을 가질 때마다 역시나 하고 우리가 한숨을 쉬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이 반복되어 왔는데 2주년을 아주 정점으로 정확하게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또 기자회견이 마침 총선이라고 하는 이제 민의가 집중된 정치 일정이 끝난 다음에 잡힌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일만의 기대감을 가지신 분들이 솔직히 있었어요. 그래도 조금 전향적인 어떤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총선 참패에 대한 원인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네. 전혀 모르고 있고. 네. 예. 아무튼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는 우리 옛말이 있는데 진짜로 설마가 사람 잡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대학교 학부과정을 입학한 학생이 교과서도 안 받고 학점 이수도 안 한 상태에서 그 전공 과목의 전임 교수가 된 겁니다. 그럼 뭘 바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검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뭐 총선 직후에 앞으로는 좀 정치인이 돼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 기자회견 보면은 아직도 정치인보다는 검사의 어떤 그런 자세들이 여전히 저도 보였어요. 그 말씀에 적극 동의하는 게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저 양반이 검사 시절
검사 간부 또 검사 최고 그런 수장이 되기까지 그 행태가 정치인이 되고 나서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는 정치의 최고 극점에 와 있는 위치가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정치술을 발휘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취임하자마자 지금까지 경로했다, 대노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는 어떤 그 회의를 주도하거나 국무회의를 하거나 참모회의를 하거나 뭐 이렇게 자기들만의 어떤 뭔가 브레인 그런 모임을 할 때마다 자기 주장대로 안 되면 그렇게 화를 내고 밀어붙이고 그냥 강압적인 지시를 하는 거지 논리적으로 해법을 풀어간다거나 이런 정치술을 발휘하는 기술은 전혀 없는 거죠. 네. 그 많은 국민들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주목했던 거는 김건희 여사 문제, 해병대 최상병 특검 뭐 거부권 행사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 가운데서 이제 목사님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네.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보니까 제가 이제 보니까는 SBS 이한석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명품백 네. 관련 질문을.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제 풀 그 워딩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최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올 초 한 방송사의 대담에서 어느 정도 김 여사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그런데도 국민적 관심도가 여전히 높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대통령의 의견을 듣고 싶다. 이제 이렇게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기자가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올 2월 7일에 KBS하고 신년 대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처음 명품백과 관련된 그 말을 했어요. 그때 뭐라고 했는지 제가 다시 또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정하게 끊지 못한 그 얘기 말하는 거죠. 예. 아내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이 아버지의 동향이라고 친분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왔고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의 만남 요청을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 그랬습니다. 기억이 나네요. 예, 기억이 나시죠. 네. 예. 그리고 뭐 이제 시계에다 몰카를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걸 떠트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정치 공작 얘기를 했어요. 예, 예. 그 다음에 또 제가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미리 이런 상황을 얘기했더라면 저라면 좀 단호하게 대처했을 것이다. 아내 입장에선 여러 상황 때문에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된다. 앞으로는 국민께서 오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국민에게 걱정 끼치는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다. 뭐 그리고 이제 제2 부속실은 이런 일을 예방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저나 제 아내가 국민께서 걱정 안 하도록 사람을 대할 때 좀 더 명확하게 단호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사실은 거의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좀 방어해주는 그런 답변들이었어요. 그때 방어 내지는 변론이었죠. 예. 예.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사과를 했더라면 부적절하다. 이건 부적절한 처신이다. 분명히 정말 잘못됐다. 이렇게 고개를 사실 숙였어야 될 텐데요. 그래야 올바른 인식과 올바른 정서, 올바른 지도력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데 예. 그 KBS 신년 대담에서 그런 궤변을 늘어놓고 그 자기 배우자를 두둔하고 변론하고 되지도 않는 논리로 이렇게 방어를 하는 거는 제가 굉장히 분노스러웠죠. 네. 특히나 정치 공작이라고 했던 부분은 정말 이거는 뭐 그러면 지금 뭐 이 방송을 보는 대통령실 직원도 있을 것이고 국힘당 당원들 직원들도 계실 텐데 그러면 제가 디올백을 건넸을 때 이게 정치 공작이었다면 저 말고 다른 대기자들이 선물꾸러미를 갖고 들어간 거는 그것도 정치 공작입니까? 그분들이? 그리고 그걸 분명하게 해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해명할 때까지 저는 투쟁할 거예요. 저 말고 다른 대기자들 반드시 제가 촬영한 저 다음 대기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날
그 커머나 컨텐츠에 앉아서 네. 외부 접견자들을 접견할 때 받은 선물들, 뇌물성 이런 것들을 정확히 리포트해 주셔야 됩니다. 대통령과 영부인은. 네. 그리고 심지어는 누누이 제가 강조했지만 한남동 관저로 이사를 간 이후에도 백석대 설립자 장정현 박사로부터 그 1,000만 원 상당의 고급 소나무 분재를 그것도 겁도 없이 한밤중도 아니고 새벽도 아니고 대낮 낮 11시 반쯤에 대명천지에 그걸 공공연하게 그런 선물을 받는 거 그거는 대통령이 받은 겁니다. 대통령 관저에 보낸 거는 뭐 대통령 관저에 누가 삽니까? 대통령과 그의 부인만 살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뇌물성을 보냈다고 하는 거는 이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해명을 해야 되고 한남동 관저로 이사 간 후에 받았던 선물들, 뇌물들도 분명히 대통령실과 대통령 부부는 공개하고 해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분재를 보낸 그 장 박사라고 하는 분은 교육부로부터 직일 해제를 당하고 학교 건축 그렇죠. 공금을 횡령하고 여러 가지 학교 그런 재정 비리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네. 그런 사람을 현지 대통령 부부가 그런 선물을 받는다는 거 그건 여사한테 준 게 아닙니다. 그 장 박사가 준 거는 대통령에게 전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심각한 이제 그 이런 거죠. 평소에 법은 김영란법이고 고위공직자 청탁금지법 이런 거는 일반 평민들 너희들이나 지켜 직급이 낮은 사람이나 또 지켜 이런 거였고 평민들이나 지켜 우리 같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고위공직자들은 진짜 검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안 지켜도 돼. 그리고 그 출신인 내가 지금 대통령이 됐는데 나는 역시 받아도 돼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고 이런 걸 모르는 인지하지 못하는 대통령과 그의 부인이기 때문에 그 커버나 컨텐츠나 한남동 관저 가서도 그런 뇌물성 선물들을 받아왔던 거 아닙니까? 이런 거가 무슨 정치 공작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 진짜 정치 공작 부분은 그거야말로 명예훼손 같아요. 제가 봐서는. 저에 대한 명예훼손이죠. 예. 아니 처음에는 뭐 국가보안법 가지고 또 소송한 고발한 사람도 그렇죠. 있었잖아요. 뭐 친북 목사 뭐 친북 종북 그다음에 뭐 노동당 외곽 조직원이라고 그러고 예 그러고 디올백도 북한 공작금으로 샀다고 그랬잖아요. 초창기에는. 그러고 김건희 여사는 그 뭐 그런 친북 목사가 놓은 덫에 걸린 거다. 그 피해자다. 이것도 안 먹혀 들어가니까 나중에는 이게 주거 침입죄로. 그렇죠. 또 주거 침입죄도 비난을 받으니까 이번에는 스토킹 혐의로 또 이렇게 지금 여론몰이를 하고 저를 폄훼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저는 공익제보자입니다. 예. 그리고 언더카바를 통해서 공익제보를 한 사람이고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부정부패하는 현장을 채집해서 그것을 공공의 목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 목적으로 폭로한 거지. 이게 무슨 정치공작이고 몰카공작이고 그러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대담 때는 이제 유감을 좀 표명하긴 했지만 가방 수수가 적절한지 또 가방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것도 얘기 안 하고 그다음에 이 몰카가 그대로 뚫린 그 경호의 문제, 경호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을 지금까지도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유일하게 특별한 게 있다면 이제 명시적으로 사과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연초에 KBS 대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다. 사과를 드린다도 아니고 이게 정확하게 이게 연합뉴스에서 이 풀 워딩을 한 워딩인데요. 사과를 드리고 있다라는 희한한 단어를 썼어요. 지난번에 어디에선가 사과를 드렸고 이미 사과를 계속 하고 있었다라고 하고 하는 착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그런 워딩이라고요.
근데 어떠세요? 이렇게 어쨌든 사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처음이죠. 예. 오늘 조선일보 여기 일면에다가 뭐 최초 사과 이렇게 크게 이제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이제 보도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최초의 사과라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최초의 사과고 최후의 사과고 간에 예.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죠. 수사로 이제 저희가 겸허히 이 문제를 국민 여러분 앞에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과가 아닌 수사를 해야지. 조사를 받아야지.